네, 이분은 연이은 논란으로 최근 그 연예계 금쪽이가 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예능 프로그램 특집에 출연하면서 좀 얼굴을 알리게 됐어요. 2015년 M본부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편에서 이 박명수 씨 팀의 작곡가로 등장해서 이름을 알리게 된 가수 겸 작곡가 유재한 씨입니다. 근데 저는 유재환 씨 사실 굉장히 친했어요. 지금은 연락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저희 결혼식에 그 축가도 불러주시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 곡을 쓸 때도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인연이 많은데 최근에 이 유재환 씨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이 SNS 세상에 이제 비밀은 없어요. 지난 4월 24일에 한 SNS에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연예인 유모 씨 작곡 사기를 고발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병원 간다, 사고 났다,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면서 2년째 아무 곡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식비까지 빌려줘서 총 153만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해당 폭로글에는 대화 상대가 유재환 작곡가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재환 씨가 어머니 병세로 인해서 곡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이 사과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 대화와 또 폭로된 내용을 보면은 유재환 씨와 A 씨 사이에 약속했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피해자 A 씨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글이 올라온 직후에 너도 나도 유재현 씨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유재현 씨의 소위 작곡비 먹튀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이 방이 약 130여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까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적어도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피해액이 수억 원이면 이 금액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친구 어떻게 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일단 유재환 씨가 지난 2022년 3월입니다. 자신의 SNS에 남녀노소 곡비 없이 곡 드립니다. 예능만 하다가 이젠 음악 활동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다짐했어요. 라는 봤어. 게시글을 올렸어요. 봤어요. 근데 저도 이거 보고 재능 기부를 하려나 보다라고 저도 굉장히 반가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재환 씨는 이 글을 올린 당시에 재능 기부 작곡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1기, 2기, 3기 등으로 신청자를 나눠서 인원을 모집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곡비를 안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수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게 취지는 정말 좋죠. 말 그대로 재능 기부니까요. 그런데 이 유재한 씨의 프로젝트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자세히 보면요. 하단에 아주 작게 제작, 진행 비용은 곡마다 상이하게 추가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무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유재한 씨가 이 과거에 나눈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곡은 진심으로 무료긴 하다. 그런데 세션, 녹음, 믹싱, 이 마스터링에 들어가는 13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는 이 요구를 유재한 씨가 먼저 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그렇죠. 네. 아마도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라는 것이 이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본인들한테 조금 불리한 얘기는 글씨가 작아집니다. 좋은 얘기 다 써놓고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럴 수 있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게 들어가는데 혹은 2.5배속으로 돌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렇죠. 광고에서.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곡은 무료라는 게 미끼 상품 아니냐라고 확 생각할 들어오거든, 수가 그거부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재현 씨도 일단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시인을 했어요. 먼저 음악 프로젝트에 관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곡 작업은 진행이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연락을 피하게 됐다. 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인데 정말로 마무리만 안 된 거라면 중간중간에 그분들에게 좀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셨다거나 하면은 좀 그분들도 기다려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재환 씨가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뒤이어서 작곡비 편취하는 또 다른 국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도 높은 폭로가 나왔다는 게 또 이슈가 됐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작곡비 편취 논란보다 이 논란이 훨씬 더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바로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폭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유재한 씨의 사과문이 올라오고 이 사흘 후인 4월 29일에 이 작곡 사기에 이어서 여러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한 매체에서 유재한 씨에게 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피해자 B 씨의 주장을 실은 기사를 냈어요. 유재한 씨가 B 씨에게 나는 성적 파트너로 오래 지낸 경우도 많았다. 외설적인 이야기도 가능하다. 라는 문자를 남겼어요. 성적인 그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문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B 씨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여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근데 이 논란 직전에 유재환 씨가 결혼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가 대략 언제인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작곡 사기 폭로글이 올라오기 하루 전 유재한 씨는 자신의 SNS에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서 작곡가로 활동 중인 예비 신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 씨와 외설적인 메시지를 나눈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불과 결혼 발표 4개월 전이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피해자 B 씨가 그 시기 유재한 씨를 직접 만났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 그런데 유재환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B 씨가 그럼 나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은 뭐냐라고 따졌더니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재환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한 상대는 여자친구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여친인 척 오히려 해준 이 사람은 나의 배다른 동생이다. 즉 내가 결혼 상대가 아닌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배다른 동생이 여자친구인 척 해준 거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진짜 실제로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본인이 결혼한다고 밝혔던 여자친구입니다. 이 분은 여자친구가 맞고 이복 동생은 아예 그런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유재한 씨가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이복 동생 이 거짓으로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복 동생이란 말을 써서 가족을 욕보이고 절 좋아해 주셨던 분들과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왜냐 최근까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웃으며 연락해서 지냈기 때문에 본인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여전히 피해자들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작곡비 편취 또 성추행 의혹이 이어서 이번엔 음원 돌려막기 의혹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지난 5월 8일에 보도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이 유재환 씨가 작곡비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CC 그리고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에게 음원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곡을 처음에 정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한테 가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선택받기 전에는. 근데 내가 이 곡을 만약에 그러니까 앨범 발표를 했다. 그 이후에 이게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갔다 이러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뭐 누구에게 이제 선택이 되고 작곡료까지 받았다고 하면 끝난 그때는 이제 거예요. 그걸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내용이 좀 복잡해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 피해자 C씨가 2022년 3월 유재한 씨에게 작곡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쓴 가사 3개와 함께 1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즉 가사는 내가 썼으니까 여기에 곡을 붙여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유재한 씨가 C씨에게 붉은 실이라는 곡을 만들어 보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C씨는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꽃 한 송이라는 곡까지 받게 됩니다. 일단 이때까지 260만 원이 넘어갔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유재환 씨가 C씨에게 정규 앨범을 제안을 합니다. 정규 앨범은 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네. 추가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추가 금액을 더 전달하면서 총 1,260만 원 정도가 유재환 씨에게 보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씨에게 만들어 전달됐던 붉은 실과 꽃 한 송이라는 곡이 그 시기에 가수 이명주 씨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거죠. 이 배경을 모르고 있는 이명주 씨는요. 2022년 11월에 발매한 정규 8집 앨범에 이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올렸습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빗물에 낙엽을 띄워 그대에게 내 맘을 전해. 그리고 유재한 씨에게 87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양쪽에 돈을 다 받았다는 거죠. 한쪽에 돈을 받고 판 순간부터 나머지 쪽엔 돈을 받지 말고 팔렸습니다 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팔고 이걸 알리지도 않았다?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CC에게도 이 유재한 씨가 음원 돌려막기를 여러 명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곡을 정말 여러 명에게 나눠줬는데 또 다른 피해자 D 씨가 나옵니다. 이 D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재한 씨에게 받은 음원을 발매를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곡이 바로 유재한 씨가 작곡한 셀럽파이브의 곡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유명한 곡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정말 착하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유재한 씨가 그 지난번 저희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해 보이고 또 노모와 지금 단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거나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알려줄 사람이 누구라도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죠. 이게 여러모로 참 답답해요.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의혹들도 좀 풀기가 쉽지 않은데 유재한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들이 걸려 있는 만큼 진실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이 일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금쪽이 하면 이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이른바 국민 여동생으로 거듭난 아역배우 출신 김세론 씨인데요. 이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이슈 메이커가 됐어요. 그러면서 논란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근데 영화 아저씨에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귀엽고 순수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다른 논란도 아니라 음주운전 이거였기 때문에 전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SUV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갑자기 휘청이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더니 인도 쪽으로 돌진해 변압기를 들이받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로를 운행했는데요. 강남 일대에서는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배우 김세론 씨로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은 물론 변압기까지 크게 파손됐는데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2%였는데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거든요. 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압기를 들이받는 바람에 2차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인명피해가 없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요,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정말 커집니다. 보호 장비들의 파편들이 도로로 다 튀어 있었고요. 신호등도 멈춰버렸고 그 주변에 있는 57개의 건물들이 전부 다 전기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 상인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오전 장사를 완전히 하나도 못했고 손님들을 되돌려 보냈고 또 카드 결제기까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추산되고 있는 피해액은 수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고 다음 날인 5월 19일입니다. 김세론 씨 당연히 본인의 SNS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불과 6개월 뒤에 이 자필 사과문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 비난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김세론 씨의 생일 파티 논란이었거든요. 당시에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초대장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초대장에 적힌 준비물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몸뚱이와 술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자숙을 하게 된 이유가 술 때문이었는데 술이 또 이게 빠지지 않고 이 단어가 굳이 들어갔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숙을 하던 기간이었던 데다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게다가 법원에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세론 씨였기 때문에 그의 행보에 대중은 더 냉랭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네, 이후에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고 발생 약 11개월 뒤죠. 2023년 4월 11일 이 1심 판결은요. 김세론 씨에게 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이 돼서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김세론 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냥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좀 이 김세론 씨에 대한 소식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올해 초 SNS에 올린 이 뜻밖의 사진 때문에 좀 모두가 놀라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3월 24일 새벽 1시께였는데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김세론 씨가 본인의 SNS에 뜬금없이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는데요. 바로 배우 김수현 씨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료 사이인가 연인 사이인가 약간 그러한 의문점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사실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타이밍이 저는 좀 더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뭐 안 그래도 높은 인기가 더 막 치솟고 있을 때였잖아요. 우리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있냐고! 네, 그래서 사진이 삭제되고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김수현 씨의 소속사가 곧바로 공식 입장을 냈어요.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고 김세론 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과연 왜 올렸는지 기자님들도 여러 차례 김세론 씨께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논란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김세론 씨도 사실 그때 멘붕이라고 하죠. 이 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곧 입장 밝힐 거냐 이렇게 물어본 기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세론 씨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또 기사화돼서 입장을 밝힐 것 이렇게 나갔고 또 한 매체에서는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김세론 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이 엇갈렸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세론 씨도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복귀 소식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지난 4월 17일 2년간의 자숙 시간을 마치고 연극 동치미로 복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동치미 출연 명단에 김세론 씨의 이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배역과 포스 사진이 공개된 상황이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니까 결국 김세론 씨가 맡았던 배역은 다른 배우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극의 관계자는 김세론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하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선 좀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세론 씨 잘못했고 크게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음주운전 사고 합의 비용 그리고 소속사의 위약금까지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한 거 다 가짜였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사이트에 본인이 연락처를 올려서 연기지도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지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은 질책하되 좋은 글씨까지 새기지는 않았으면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